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경매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입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경매계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좀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경매 전문 변호사의 행복한 경매 투자 첫걸음이라는 경매 입문서, 다음에 10년 만의 신작 경매 승부사들, 다음에 경매 전문 변호사의 경매 기술 탑 시크릿, 웬만한 경매인들이라고 한다면 다 알만한 그런 내용의 책을 쓴 저자이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 로펌, 경매 전문 로펌인 법무 열린의 대표입니다. 일반 변호사님들도 경매 사건에 한해서는 저희들에게 문의를 할 정도로 경매에 대해서 다양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경매를 시작하고는 싶은데 종잣돈이 충분하지가 않다. 도대체 얼마의 종잣돈이 필요한 것인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니까 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겠습니다만은 경매는 1,000만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1,000만 원으로 경매한다고요?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경매 전설 비하인드 스토리, 앞으로 이렇게 제가 직접 관여를 하고 직접 낙찰 받거나 제 제자들을 제가 진두지휘 해가지고 낙찰 받은 그런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재미있고 흥미있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경매가 소액으로 가능한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가볍게. 경매는 담보대출 비율이 높다. 지금은 주택의 대출 규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엄격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매는 최소가 80% 이상, 낙찰가의 80%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신용도만 좋다면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아주 특별히 규제가 엄격한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80%,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대출, 매매사업자 대출 혹은 법인 대출을 통해 가지고 역시 80% 이상 대출을 받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보증금 10% 입찰을 할 때는 보증금이 10%가 필요하죠. 보증금 10%하고 다음에 대출을 갚을 때까지 3개월치 이자, 이 정도만 있으면 경매를 시작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최상의 그 조건일 때 규제가 없고 그럴 때입니다만은 꼼꼼하게 여기저기 금융권 찾아보시면 이율이 살짝 높다 하더라도 0.1%, 0.2% 높다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대출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있을 때에는 신탁 대출 형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소액 임차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최우선 변제를 받는 소액 임차인들 때문에 80%, 90% 대출이 어려운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소유 명의를 은행권한테 맡기는, 아니면 신탁회사에 맡기고 진행하는 신탁 대출 같은 걸 활용하게 되면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틈새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울권을 예로 든다고 치면은 서울권의 50% 이상이 무주택자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되는데 그 무주택자 분들이 마음을 먹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신문에서 내 월급을 13년 동안 꼬박 모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 15년을 모아야만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니까 되게 부담스럽고 두려워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할 때는 그 편견만 버리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편견, 부동산 집을 사는 게 두렵다는 그런 편견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투기꾼이라는 이런 편견들, 그런 편견만 버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무주택자가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생활이자 생존이자 정부가 장려하는 거니까 이런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실거주 용도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실거주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전세가 높은 지역들을 골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세가 한 텀 돌아가는 2년 후에 개발 호재가 있어서 집값이 올라갈 지역들을 골라준다고 한다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부동산 경매 투자가 가능하고 생애 첫 내 집 마련, 설레는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다. 물론 2년 후에 전세가 한 텀 돌아가는 2년 후에 집값이 올라줘야 되는데 아니면 전세값이 올라줘야 되는데 그때 입주 물량이 몰리게 되면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역전세난을 당할 수 있으니까 2년 후에 입주 물량 체크는 기본이다. 많은 갭 투자 분들이 2년 후에 입주 물량 체크 이 단순한 기본을 몰라서 2년 후에 역전세난에 걸려가지고 고생들 하시는데 항상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제자가 저희 이제 코치를 받아가지고 1,000만 원으로 생애 첫 낙찰에 도전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물건인데요. 한번 크게 보실까요? 인천 서구의 성남동, 여러분들 인천 서구도 조금 익숙지 않은 동네이고 게다가 성남동은 처음 들어보시는 동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런데 첫 낙찰에 이 빌라 사진상의 빌라를 도전을 해서 감정가 9,200짜리 빌라를 7,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것도 한번 크게 보실까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성남역 인근에 있는 빌라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임대수가 기본적으로 있겠다라고 추정되는 빌라이고요. 게다가 이쪽에 이제 파란색 지붕들이 이제 공장 단지들이지 않습니까? 이때 공단이 옆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임대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는 공원입니다. 공원이 있다 보니까 살기도 괜찮겠다. 게다가 성남역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센스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 강남역으로 직결하는 그 지하철 7호선 성남역까지 연장이 되죠. 원래는 올해 연장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은 계획상으로는요. 근데 1년 늦춰져가지고 내년에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생겼죠. 그 다음에 강남까지 직결하는 그 7호선이 이제 2020년에 연장이 되게 되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지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번에 이제 조금 있다가 실전 물건 검색할 때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장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번 보내봐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보내왔습니다. 임장 보고서 이래가지고 2018년 3월 6일날 화요일인데 내일입니다라고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3월 5일날 보내온 거죠. 하루 전날에 이렇게 보내와서 제 재가를 받고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임장 보고서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시세 조사죠. 권리 분석 같은 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권리 분석은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3회에 걸쳐 가지고 권리 분석 5분이면 끝낸다라고 방송 해드린 거 있죠. 지금 경매 방송이 처음이신 분들은 그 방송 찾아서 들어보시면 경매가 정말 쉽구나, 그리고 경매가 되게 재밌고 흥미진진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세 조사가 중요하니까 최소한 부동산 3군데 이상은 들러서 시세를 파악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딱 3군데를 들려가지고 현장 시세 조사를 한 거를 이제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어디 부동산인데 매우 불친절하다.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갔다고 한다. 그리고 공단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전세는 잘 안 나가고 월세는 500에 35만 원이다. 보증금이 낮아야 한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고, 그 다음에 행복부동산이라는 데서는 전세든 월세든 다 잘 나간다. 다르죠, 여기 얘기가요. 주변 건물들이 오래된 게 많아서 이 건물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름은 모르는 부동산입니다만은 굉장히 친절했다. 기존의 임차인을 자기가 계약시킨 것 같다.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요. 화장실은 수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수리 깔끔하게 하면 1,000에 45만 원. 여기는 500에 35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1,000에 45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LH 전세가 더 잘 나간다. 특히 LH가 더 잘 나간다. LH라는 거는 이제 LH에서 이게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LH에서 전세를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무주택 서민들한테 그 전대를 주는, 작은 비용을 받고 전대를 주는 그런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잘 나간다. 전혀 틀리죠. 3군데 돌아봤는데 내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 불친절한 여기는 경매인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 같아요. 예,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신보, 예, 아니면 자기가 이제 입찰을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부정확한 정보를 흘리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세 군데 이상의 부동산을 돌아서 시세 조사를 해야만 그나마 정확한 판단할 수 있다. 명심하시고요. 예, 그리고 임장보고서 내용분도 최종적인 이제 투자 계획인데 투자 이유는 성남역 7호선 연장이 2019년 개통, 이제 1년이 미뤄졌죠. 예, 개통으로 인해서 인근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95년에 준공된 건물이긴 하지만 예, 거의 2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수리비는 약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성남역과의 거리는 걸어서 17분. 예, 나중에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게 생기면 타게 되면 한 5분이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바로 성남역 위쪽에 있는 서부여성회관역은 걸어서 10분. 예, 거리가 약간 있지만 주변 전세 월세 물건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 예, 전세 놓았을 때는 전세가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비용 고려했을 때 7,500만 원이 드니까 500만 원이 오히려 남는다. 그래서 플러스 P 투자, 예, 풀피 투자라고 하죠. 플러스 P 투자가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다. 예, 목표는 6,897만 원 아찰받아서 올 수리를 진행한 후에 전세 8천만 원에 놓고 2년 뒤에 9,500만 원에 매각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비용을 검토를 해봤더니 낙찰가 6,897만 원에다가 플러스 600만 원. 이게 뭐냐면 취득세 및 법무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 기타 이렇게 150만 원 들고 수리비가 한 300만 원 들 거다. 그다음에 명도 비용, 이사비 같은 거겠죠. 한 100만 원 정도 들고 대출 중도금 상환금이 한 50만 원. 그래서 총 7,5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세를 8천만 원에 놓으면 500만 원이 남고 그러면 예, 그 돈 가지고 또 보태가지고 다른 물건을 또 이런 방식으로 또 잡게 되면 괜찮겠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예, 판단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 그럼 실전 물건의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전 검색의 세계로 고고 하겠습니다. 예, 이 애니메이션 신기하죠? 예,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아주 이 파워포인트에 완전 문외한이었던 제가 예, 나날이 파워포인트 기술이 예,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예, 제가 보고 있는 유료 검색 사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물건인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사진 괜찮죠? 예, 뭐 아주 허름한 빌라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창문 괜찮고, 대문도 괜찮고, 괜찮네요. 예, 구조는 이렇게 방 2개, 방이 3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위성 사진으로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위성 사진으로 딱 봤을 때에도, 그쵸? 인근에 바로 이렇게 공단들이 파란색 것들이 다 공단이지 않습니까? 공단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다면 이 공단의 그 근로자들이 를 상대로 하게 되면 최소한 예, 임대 수요는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완충 녹지가 있고 여기 초등학교가 또 있고 그렇죠? 예. 여기 또 홈플러스가 가깝고요. 그리고 서부 여성회관역이 여기 있고 바로 밑으로 나오면 여기가 이제 성남역은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서부 여성회관역은 10분, 성남역까지 가려면 예. 15분 정도 걸린다라고 했었었죠. 예, 그리고 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지하철 7호선인데 강남까지 직결하는 지하철 7호선이 예, 부평구청역에서 지금 끊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장이 돼서 여기 백마장 사거리역이 여기 하나 생기고 예, 이렇게 터널을 뚫고 성남역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위쪽을 한번 보십시오. 예, 위쪽이 인천에서 그 유명한 가정 택지지구 가정 루원시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쪽은 그 유명한 또 청라국제도시입니다. 청라국제도시까지 이제 이 7호선이 성남역에서 또 이제 끊겨 있다가 또 연장이 되죠. 예.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청라신도시와 루원시티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예, 뭐가 있냐면 조금 내려오다 보면 예, 송도가 있죠. 송도 국제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들이고요. 게다가 여기가 이제 빌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빌라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빌라들이 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재개발이 진행됐던 지역들입니다. 전체가 다요. 그 재개발 5구역까지 지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하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해서 재개발 구역이 다 해제가 된 지역들입니다. 그때는 지하철 2호선도 없었고 지하철 7호선 연장 계획도 예, 그때는 현실화되지 못했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지하철 2호선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지하철 7호선도 연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위아래로 개발 압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이 많이 된다 그러면 이 빌라 같은 것들도 나중에 빌라 지분으로 팔게 되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겠죠. 예. 어떠신가요? 괜찮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9,200, 시세는 9,000에서 9,500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7,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원래는 아까 이제 우리 이 보고서에서 봤다시피 6,800만 원, 6,900만 원대 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6,900만 원은 감이 좀 좋지 않다. 7천만 원을 살짝 넘겨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은 6,900만 아까 6,800만 원대 썼으면은 낙찰을 못 받을 뻔했죠. 그래서 7천만 원을 살짝 넘겨가지고 결론적으로는 2등하고 한 200만 원 차이 정도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 설명을 할 때에 뭐라 그랬냐면 아까 이제 왜 부대 비용으로 낙찰가는 한 6,900 정도, 6,800의 후반대고 그다음에 부대 비용 6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들어가는 돈이 7,500불을 예상을 했길래 이거 나름대로 괜찮으니까 수리 비용을 300만 원까지 들 필요는 없겠다. 수리 비용 한 200만 원으로 한번 책정을 해보자. 그리고 명도도 이사 비용도 이 정도면 큰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5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법무 비용 같은 경우도 150만 원 책정했지만 100만 원 정도, 한 8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금액을 깎다 보니까 거기서 한 200만 원이 깎아졌거든요. 그 200만 원 깎은 거를 일단은 그 입찰가를 좀 높이는 대로 쓰자. 그렇게 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추가 비용이 200만 원을 높게 썼습니다만 추가 비용 2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깎아낸 상태에서 같은 비용으로 7,500만 원이 들어가고 전세는 8천만 원에 놓을 수 있으니까 역시 이제 500만 원이 남는 플러스 피 투자가 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예.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겠죠. 권리 분석이 어려우신 제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권리 분석 방송 제가 5분 만에 끝내는 권리 분석을 3개에 걸쳐서 방송을 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은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 중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거, 이게 공란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저분한 등기부상의 권리들은 깔끔하게 빨간색이 그어져서 우리한테 돌아온다 이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있죠. 근데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분석하는 작업인데 뭐를 보면 된다 그랬죠? 이 전입신고 일자와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비교했을 때 전입신고 일자가 빠르면 나름대로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지만 전입신고 일자가 이 최선순위 일자보다 느리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지 않으니까 신경 써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6월 16일이고 여기는 6월 5일이죠. 앞에 이 2017년 6월 5일 근저당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는 이 근저당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임차인한테 대항력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간단하죠. 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물건을 이렇게 그 종잣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한번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가 만약에 보증금 500에 40만 원이다. 이게 이제 그 2016년 8월 달이니까 8월 달 실거래된 거니까 지금은 보증금 아까 1000에 45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대출을 만약에 여기서 6,500만 원 대출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만약에요. 6,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되면 7,500만 원 아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7,500만 원이라 그랬죠.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1,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 내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되 그런데 중요한 건 1,000만 원이 잔금을 낼 때에는 들어갔지만 내가 이제 이거를 1,000만 원에 아까 45만 원의 월세를 놓게 되면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회수를 하고 그러면 한 푼도 돈이 들어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 월세가 45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6,500만 원의 대출이자는 얼마일까요? 보면 만약에 이제 그 4%의 이자로 받았다고 치자고 보통 이제 3%대 중반 정도 될 텐데 만약에 3%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때는 2018년 3월 6일이니까 그 대출이자 좀 낮았을 때니까 그렇게 되면은 6,500만 원에 3%면은 얼마인가요? 65만 원에 반, 31만 5천 원에 또 반, 거의 한 17만 원 돈 되네요. 16만 원 돈, 16만 원 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세 45만 원에서 16만 원을 내게 되면 거의 29만 원, 거의 30만 원 돈이 남죠. 그리고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도 돈은요. 그렇죠? 이렇게. 무피 투자로 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월세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10개를 잡고 있으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나올 수 있겠죠. 월세 흐름이요. 대신에 내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요.
예.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고 전세로 놓게 되면 7,500만 원 들어갔고 전세를 놓게 되면 8천만 원 났으면은 종잣돈이 500만 원이 불어나는 꼴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2년 후에 나름대로는 이제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가치가 1억으로 상승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7천만 원에 나서 7,500만 원 부대 비용까지 7,500만 원이니까 차익이 2,500만 원 차익이 나는 거죠. 세금을 내고도 한 2천만 원 또는 수익이 난다는 거. 예,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3억 프로젝트의 요체가 될 수 있겠죠. 3억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물건을 받는 겁니다. 예.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종잣돈 1,000만 원으로 충분히 경매가 가능하죠.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수익을 내도록 하십시오. 예, 저는 네이버 카페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카페지 정충진 변호사였고요. 예, 경매가 매력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경매 강의를 순차적으로 들으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훌륭한 재테크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예, 2년 이내에 종잣돈 3천만 원으로 3억 만들기 여러분들도 가능하다. 명심하시고요. 예, 저희와 함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 전문 노펌, 경매 전문 노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